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동고토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고토 왕국은 3세기 지금 동고토, 서고토족으로 되었습니다. 동고토족은 흑해야나의 왕국으로 건국합니다. 에르마나리 그 시절에 동고토 왕국은 북쪽으로는 발트해, 남쪽으로는 흑해, 동쪽으로는 오라르 산맥에 이르는 큰 세력 판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직후 군적의 침략으로 동고토 왕국을 비롯한 동유럽이 게르만 왕국들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동고토 왕국은 군 제국이 속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동고토족은 혼족이 기마술을 배우고 반란을 일으키는 등 혼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아틸라 시절의 동고토족은 아틸라 사방원정대에 참여하여 친척 부족인 서고토족과 카탈라우는 전투에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453년 아틸라가 사망하였습니다. 군정 밑에 있던 동고토족과 게파드족을 비롯한 게르만족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게르만족 연합군은 메가오 전투에서 혼족을 크게 이겼습니다. 혼족의 왕 엘라가는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전투 이후 혼족은 유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고토족을 비롯한 각 게르만족은 2세기 만에 드디어 독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르만 연합군이 혼족을 격파한 후 당시 동남아 함대에 있던 마르기아누스는 동고토족을 제국의 형제인 판도니아 지역에 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키아누스가 죽고 레오 1세가 즉위한 후 지원이 중단되자 동고토족은 발라미르의 지하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459년, 492년 일일금 일대에서 역패를 하였습니다. 이에 레오 1세는 다시 동고토족에 대한 교도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며 대신 동고토 왕의 아들을 일종의 인질로 삼아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인질이 바로 동고토 왕국의 신천생기를 이끈 데오도리코 왕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20년간 교육을 하던 그런 동고토인의 전사기질과 동남아의 정치적 문화적 식견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되었습니다. 475년에 거친 데미르가 죽고 481년에 라이르보이른 데오도리코스 스타라보스가 죽었습니다. 사실상 동고토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된 직후 동남아 황제 제논은 동고토족에게 제국의 골칫거리가 된 오토아케도를 토벌하고 이탈리아에 이주해 살라고 하였습니다. 데오도리코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489년 오토아케도 축출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를 시도하였으며 4년 만에 오토아케를 굴복시키고 살해하였습니다. 데오도리코의 이탈리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동남아 황제의 명령으로 행해지기까지 되었으나 실제로는 양측 간의 이제의 공상이몽이 가득한 수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벌이 알려진 데오도리코는 동남아 제국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데오도리코는 후에 대형하게는 칭호를 얻었을 정도로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군사적 정벌보다는 외교 측량으로 동고토 왕국을 번영시켰습니다. 다른카 왕과 서고토 왕국의 싸움에서 서고토가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중지를 서서 서고토 왕국의 몰락을 막아주기도 하였습니다. 데오도리코 시절 동고토 왕국은 평온한 시기를 보냈으나 그가 죽자마자
부시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오도리크는 사후 그 이후에 손자인 아타리쿠스가 즉위하였으나 즉위 당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의 모친자 데오도리크의 딸이었던 아말라 순타가 섭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탈라쿠스는 즉위 8년 만인 534년에 죽었습니다. 이 아말라 순타는 스스로 이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공동왕으로 데오도리크의 조카 데오다 하두스 이를 임명하는데 아말라 순타의 친노마 상황에 불만을 느낀 데오다하두스는 반란을 일으켜 그녀를 배신시킨 후 이듬해 535년에 죽였습니다. 동남아 제국의 우스테아누스 1세 친노마 상황의 여왕이 살아나가자 이를 불무로 응장 벨리사리우스를 앞세워 동부쪽으로 침략합니다. 아말라 순타의 딸 마타 순타와 결혼한 비티게스는 데오다리고 하루스가 동남아 원래의 나폴리 공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를 빌미로 왕의 어린 후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비티게스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제국인 서사 왕정이 서력단을 보내서 호스로 1세를 거두게서 동남아를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티게스 역시 동남아군에게 계속 밀린 끝에 546년 결국 수도 라반을 내주고 비티게스 부부는 동남아군에게 사로잡혀 콘스탄티노플에서 압송당하였습니다. 비티게스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벨리사리우스가 페르시아 전선에서 참여하기 위해 이테랄리를 비운 동안 동고토는 541년 토탈라를 새로운 왕으로 뽑은 후 다시 독립을 선언하고 동남아가 차지했던 이탈리아 반도를 위기하였습니다. 토틸라는 그간의 피해인이 로마군과 정직하게 교전을 치렀던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력도 그렇지만 특히 자금적 기술의 인력에서 양국은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나마 이 차이가 덜 작용하는 정면 회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공성전 회전위로 가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틸라는 철저하게 향촌을 장악하여 현지 보급을 막고 항구를 장악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 공국으로부터 지원을 최대한 방해하여 결국 이탈리아 반대의 로마군을 몇몇 도시에 걷어버리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벨리사브루스는 543년에 이탈리아 전설에 복귀했지만 이 시기에 동남아 제국의 심한 전염병으로 흑사병으로 인해 기근이 들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탓에 재현왕은 나쁘게 되었습니다. 결국 548년 우스티아누스 1세는 벨리사리우스를 다시 공국으로 불러들입니다. 한편 이 시점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사용했던 동남아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의 명예를 담아서 조화를 발행하였습니다. 6세기 게르만 왕국들은 로마의 해안권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 주와 직함 등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제국의 권위를 일정 부분 빌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남아군이 침략에 들어서나 차마 그 접근의 수계인 스테아누스의 명의로 조화를 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목상으로 제국의 신화 종족 혹은 세력으로서 자격동맹을 제국과 최초로 맺었던 즉 동고트 왕국이 세워지는 지단 493년 당시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의 명의로 조화를 발행하였습니다. 스테아누스 1세는 제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551년에 나르세스를 앞세워 다시 이탈리아에 점령을 개시하였습니다. 나르세스는 552년에 일어난 타키나의 전투에서 토틸라의 동고토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토틸라를 전사시켰습니다.
한인 553년 온수 라티니우스에서 태이아 왕이 이끄는 동고트군이 무참하게 패배하고 18년에 걸친 고트 전쟁이 동남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동고트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60년이라는 짧은 시세를 거는 동고트 왕국의 멸망으로서 동고트인들은 더 이상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동고트 왕국 소속 경兵들은 대부분 정규 로마군에 편입되어 로마르드 전선에서 활약했다는 점입니다. 지도에서는 범위 이탈리아 군대 동남아 영토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로마군에 편입된 동고트군이 군인들 활약 상황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로마군의 소속의 동고트인들은 그리스의 알바니아의 남슬라브인 튀르키예 등 발칸 반도의 유럽 민족에 동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남은 동고트인들은 이탈리아인에 동화되었으며 서고트 왕국을 망명한 동고트인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인에 동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너머로 물러났습니다. 10년 후 바르트족의 침략때 향도 역할을 했던 이들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수했듯이 로마군에 편입된 동고트족 군인들은 롬마르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롬마르드인들에게 싸웠습니다. 롬마르드인들도 굳이 이들에게 소용이 없을 이간책을 불러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동고트군 출신 로마군 장군들은 동고트 왕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로마군과 동맹을 맺은 롬마르드인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소속 깃발만 바뀌었지 싸운 대상은 같았습니다. 롬마르드인들과의 한이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한편 아나톨리아 방면에 엽성된 동고트 군인들도 옵티마테스 대마로 편제되어 로마군과 싸웠으나 특이하게 이들도 이탈리아 소재의 동고트족 군인들과는 달리 정치 예각에 민감하여 꽤 자주 항의를 해코지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사회부대로 격화되어 동남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고트족이 60년 동안의 황금기를 이루어서는 결국 그 자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부족에 의해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